17,000개의 섬이 만든 거대한 모자이크, 인도네시아. 이 섬은 어디서 끝나죠? 인도네시아를 지도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나라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왼쪽 끝은 인도양에 닿고 오른쪽 끝은 거의 오세아니아. 북쪽은 말레이시아, 남쪽은 호주 코앞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의 나라로 묶었다는 게 솔직히 기적입니다. 17,000개가 넘는 섬, 300개 이상의 민족, 700개가 넘는 언어. 그런데 국어는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인도네시아, 하나로 통일. 이건 거의 언어의 어벤져스가 결성된 느낌이에요. 섬의 시대, 바람 따라 온 사람들.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바람처럼 흘러왔습니다. 진짜로요. 바람이 방향을 정했거든요. 이곳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무역의 바람길 위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오스트로네시아 개통 사람들이 이 섬들로 이주해오면서 인도네시아 문명이 시작됐죠. 그들은 바다를 건너 별을 보며 항해했고 코코넛과 바나나로 생존하며 부의 해양 민족으로 불리게 됩니다. 향신료의 제국. 이제 이야기는 향신료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유럽인들이 후추, 정향, 육두구 외치며 미친 듯이 쫓아온 바로 그 시기죠. 이 섬들 중에서도 말루쿠 제도, 즉 향신료 제도는 1516세기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은 금보다 귀한 향신료를 찾아 바다를 헤맸고 결국 이 섬들을 찾아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역사상 가장 맛있는 이유로 식민지화된 나라가 됩니다. 처음엔 포르투갈, 그 다음엔 네덜란드가 들어와 무려 300년 넘게 지배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건 완벽한 비즈니스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네덜란드령 동인도회사 VOC,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사실상 식민지 경영 주식회사였죠. 이 회사의 주가는 인류 최초로 폭등도 붕괴도 경험했습니다. 독립. 그러나 그 이유는 험난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네덜란드를 몰아내며 인도네시아를 점령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패전과 함께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하죠. 건국의 아버지 수카르노는 우린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다 라 외쳤지만 네덜란드는 그건 너희 생각이고 라며 다시 들어옵니다. 결국 4년간의 치열한 독립전쟁 끝에 1949년 인도네시아는 진짜로 독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수카르노에서 수하르토까지 이상과 현실 사이. 수카르노는 카리스마 넘쳤습니다. 그의 연설은 불타올랐고 그의 정치 실험은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슬람주의를 한데 섞은 나스아콤이라는 정치 철학을 내세웠는데요. 쉽게 말해 이념 종합 세트였습니다. 결국 너무 복잡해서 폭발했죠. 1965년 쿠데타 시도와 군부 숙청 사태를 거치며 수하르토 장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수하르토의 시대는 30년 넘게 이어졌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부패와 독재도 함께 자랐죠. 신질서라 불렸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이건 구질서의 연장선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종교, 그리고 민주주의 실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하르토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하죠. 이후 대통령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하비비, 메가와티 유도요노, 그리고 조코 위도도, 일명 조코이. 조코이는 목재가구 장사꾼 출신으로 국민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그의 슬로건은 단순해요. 인프라 깔자, 일자리 늘리자, 부패 줄이자. 이게 인도네시아식 현실 정치의 정수입니다. 2024년 10월 군장성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취임해서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조코위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교는 없습니다. 국가 이념인 판차실라는 신에 대한 믿음, 인도주의, 국민 단결, 민주주의, 정의를 강조하죠. 즉, 종교는 믿되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모스크 옆에 교회가 있고 사원 옆에 절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하루 종일 종교 행사 알림이 울리죠. 그야말로 다신교적 평화의 리믹스 버전입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 4위. GDP 기준으로도 동남아,
최대 경제국입니다. 수도 자카르타는 트래픽 지옥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에너지도 넘칩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 중앙의 새 수도 누산타라 건설을 시작했죠. 자카르타는 잠기니까요. 네, 정말로요. 도시 일부가 매년 가라앉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석탄 세계 3위, 함유 세계 1위, 니켈 세계 1위로 자원 강국이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니켈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배터리 허브로 주목받고 있죠. 하나이지만 여럿이다. 인도네시아의 국기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베네카 텅글, 에카, 다양하지만 하나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17,000개의 섬, 수백 개의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품고도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소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다름 속의 조화를 계속 실험 중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이 이 열대의 섬나라에 있을지도 모르죠.